오늘은 음양오행의 생극재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극재화라는 거는 그 당사주에는 없습니다. 자팽명리학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말 그냥 그대로 오행, 5개의 방향, 목화토금수, 이 5개의 방향, 5개의 방향에 따른 서로 생해주고 도와주고 극해주는 제도제자의 화자죠. 절대 불변의 원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주명리학에서 형충파해, 그 다음 각종 신살 이런 게 많지만은 오행의 생극재화가 최우선입니다. 근데 생극재화 하면은 이거 내 다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첫째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다자냐 무자냐, 요런 거를 우리가 캐치할 때 이 오행의 생극재화를 잘 봐둬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거든요. 음양, 오행, 생극재화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학교 일에 다닐 때 보면은 예비고사, 전교, 수석이 아니더라 전국 1등 그죠? 그런 학생들은 옛날에 보면은 그 막 신문에 막 났어요. 그죠? 기자들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국 예비고사 1등 했느냐 이래 물어보면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그죠? 학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난 그때 거짓말 같더라고. 그 말 들을 때마다 하여튼 기본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목이라 그러고, 여기를 화라 그러고, 여기를 토라 그러고, 이쪽을 금, 그리고 여기 수, 이게 이제 우리가 오행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건 생해준다는 이야기죠, 그죠? 목이 화를 생하고, 화가 토를 생하고,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수를 생하고, 수가 목을 생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걸 이제 쉽게 우리가 나무가 목, 화, 불을 지피고, 장작을 떼어서 불길을 지피고, 불이 꺼지면은 흙이 되고, 토, 흙이 굳으면은 바위가 되고, 바위 틈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물은 다시 나무를 키우고, 이렇게 이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생이란 거는 지금처럼 목생화, 화생토, 또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간다는 거지. 요거를 나중에 배울 거지만은 우리가 십성으로 한번 봐보면은, 십성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비견이 되죠, 그죠? 비견. 여기 비급이 되고,
요게 이제 식상이 되고, 요게 재성이 되고, 요게 관성이 되고, 요게 인성이 된다는 거지. 나중에 십성에 가서 배울 거지만은. 그러면은 남자 여자에 따라서 우리가 육친론을 보면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일단 내가 만일 화라고 했을, 목이라고 했을 때, 예? 그럼 목이라는 거는, 내가 목이란 건 뭐냐면 내 일간이 갑 아니면 을이라는 이야기지. 사주팔자에 내 일간이 갑 아니면 을이었을 때, 그럼 화는 뭐냐면 식상이란 거야.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부하 직원을 이야기하는 거지. 부하. 내가 도와줘야 될 상대, 내 하수들, 내 직원,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라. 내가 가르쳐 줘야 되고, 이끌어 줘야 되고, 지시해야 되고, 폐를 지불해야 되고. 이게 여명에서는 자식이 되지, 그지? 자녀. 여자가 내가 도와줘야 될 아이들이라는 이야기지. 도와줘야 될 아이들. 그럼 재성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육춘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부, 즉 아비 부자예요. 아버지. 아비 부자예요. 여기는 연명으로 보면은 이거는 남편을 이야기하지. 남편. 그럼 나를 도와주는 거, 내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거는 남자나 여자나 이 전부 다 어머니다 말이에요. 어머니.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 아버지란, 내 부하란 이야기고, 여자의 경우에는 내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 내 자녀란 이야기지. 요게 생인데, 극이란 건 뭐냐면은 목극토라는 이야기야. 어째서 목극토가 되어버릴까?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나무가 이렇게 들어선다 이거지. 나무가 이렇게 들어선다. 나무가 이렇게 들어서면은 여기 지금 뿌리가 자꾸 내려간다는 이야기지. 그럼 뿌리가 내려가면은 이 땅이 갈라진다는 거지. 가만히 쩍쩍쩍쩍쩍 갈라지고 구멍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내가 극하는 사람이 내 부모라는 이야기야.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지. 응? 그러면은 또 화는 뭐를 극해버리냐 하면은 금을 극한다는 거지. 화극금. 저기 포항제철이라든가 광양제철에 가면은 그 좀 원료가 철강석이잖아요, 그죠? 철강석. 그 철강석을 호주라든가 이런 데서 가지고 오는 배가 몇만 톤, 몇십만 톤짜리 벌크선으로 들어오거든. 그래서 이제 포스코 또 광양제철 그 부두에 가면은 부두가 대단히 큽니다. 웅장합니다. 그 배가 이 부두가에 딱 접안을 하면은 그 철강석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걸 어떻게 운반하느냐. 이 기중기로 끌어올린단 말이야. 끌어올려가지고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탁 놓는데, 그 놓는 게 어디에 놓느냐면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떨어뜨린다고. 포스코나 이 광양제철에 가면은 이 컨베이어 벨트 폭이 내 키만큼 돼요. 1800mm. 그지? 가봤어요? 네. 두께는
어마무시하게 두꺼워요. 그 고무가 이 철강석을 탁 떨어뜨리면 쿵 할 거잖아, 그지? 그럼 그 컨베이어 벨트가 어떻게 견디느냐? 전부 안에 보면 스틸이야, 심이. 고무 사이에 스틸이 들어가 있거든. 지금도 두꺼운 거는 전부 다 일제야. 브리지스톤이라든가 미쓰비시라든가 그런 데서 들어온 컨베이어 벨트거든. 그게 도대체 얼마만큼 있느냐 하면은 몇십 킬로미터예요. 포스코 광명배출 안에 몇십 킬로미터가 있어요. 그 철강석이 이래 컨베이어 벨트가 몇십 킬로를 타고 이래 움직여 가지고 결국 어디로 들어가노? 용광로로 들어가잖아. 그러면 화에 그걸 당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는 또 토극수 물을 극해버려. 물은 차시간 흘러야 돼요. 물이 안 흐르면은 고여서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개천을 통해서 강물을 통해서 논밭을 지나고 도심을 지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못 흘러가게끔 토로서 제방을 쌓아버려 그냥. 댐. 그럼 댐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물을 흘리게 하지만은 그걸 못 가게 하고 막아버리면 물은 썩어버린다는 이야기지. 그 이론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재성이 아버지라 그랬지, 그지? 그럼 인성은 어머니라 그랬지. 그래서 사주팔자에서 목화토금수를 딱 나눴을 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재성이 있을 거고 인성이 있을 거잖아. 그럼 재성은 누굴 이야기한다 했지?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인성은 어머니를 이야기한다 했지, 그치?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야.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지. 내가 예를 들어서 임수라 하자. 임수. 응? 그러면은 목, 화, 토, 금, 수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비견이잖아, 그치? 비, 식, 재, 관, 인 이렇게 됐을 때 이게 1이다 치자. 요것도 1이라 치자. 근데 재성이 한 4개 정도 들어와 버려. 그리고 관이 없어. 그 나머지 요게 인성이 2개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은 재성과 인성의 4대2잖아. 아버지 힘이 4개고 어머니 힘이 하나라는 이야기지. 그래 됐을 때 이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득세한다는 거야.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울어져 버렸다면은 부부의 정, 인연, 덕이 조화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면은 토라 그러죠. 토. 내가 토인데 목화, 토, 금, 수에서 내가 2다.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래 됐는데 어머니가 여기에 인이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팔자다 하면은 그럼 여기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4대1이잖아. 그럼 이 집에는 어머니가 득세한다는 이야기지. 아버지가 꼼짝 못한다. 어떤 집에 가면 두드려 맞고 사는 아버지도 있잖아. 엄마한테. 그지? 이런 꼴이 형성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 집에 부모의 조화로움,